여러분 반갑습니다. 24학년도 6월 고2 교육청 모의고사죠.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조금 챙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뭐 최근에 시험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혹시나 풀이가 좀 궁금한 문제가 있다 하면 참고해서 보시라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주요 문항만 쭉쭉 빠르게 풀어 나갈게요. 4번 화학식량과 몰 파트에서 문제 출제됐고 전체 원자수 물어보고 있는데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이죠. 그래서 가는 3원자 분자고 나는 2원자 분자다. 기체의 몰수만 알면 되는데 나에는 4분의 1몰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가에는 아보가드로 수부터 1몰에 해당하는 개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나와 있으니까 절반 개수면 절반 몰이죠. 그래서 2분의 1몰. 계산해주면 2분의 3에 2분의 1 번분수 계산하면 3분의 1에 1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5번 오비탈과 양자수에서 문제 나왔고 가는 주양자수가 1. 그럼 뭐 존재할 수 있는 건 1s 오비탈밖에 없죠. 그림을 보더라도 구형의 오비탈이니까 s 오비탈은 부양자수 0으로 잡죠. 나는 주양자수가 2인데 R형 모양의 오비탈이니까 이 p 오비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y축 방향으로 있으니까 이 py이다. p 오비탈은 부양자수 1로 잡죠. 그래서 기억 보기에 a 더하기 1 다시 a 더하기 b는 1이다 맞다. 니은 바닥 상태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는 1s1이죠. 그래서 가에 들어있다. 니은 맞는 보기 디귿 에너지 준위. 오비탈의 에너지를 판단할 때는 누구인지 체크를 해줘야 되죠. 이때 수소라면 오비탈의 에너지는 주양자수에만 비례하는 거고 수소 이외의 다전자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해서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에 비례한다. 단 같다면 n이 크면 크다 까지. 네, 뭐 이 문제에서는 1s랑 2p를 비교했을 땐 주양자수도 2p가 크고 그죠? 1에 2니까 주양자수, 부양자수 합을 보더라도 가는 1에 나는 3이니까 무조건 나가 크다고 해야 돼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 기억 니은의 4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T도시 1기압에 실린더 그림 나와 있고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에서 문제 출제됐죠. VM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 쓰고 시작. A와 B의 분자량을 묻고 있는데 분자량은 밀도에 비례한다로 풀어주면 되겠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게 분자량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이때 A와 B에 대해서 존재하는 부피가 2대 3이라고 나와 있고 질량은 둘 다 3g이니까 1대 1이죠. 그럼 전체 값인 밀도는 2분의 1 대 3분의 1 크로스 치면 3대 2. 따라서 분자량도 3대 2가 될 거고요. A의 분자량이 3일 때 B의 분자량이 2라는 거니까 답 2번으로 낼 수 있겠죠. 이어서 7번입니다. 이온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는 각각 질량수가 18인 산화이온 혹은 질량수가 몇이죠? 24인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중 하나이다. 원소기호 표시법에서 왼쪽 아래에는 원자 번호, 양성자수를 써주는 거였고요. 이 가운데의 빈자리는 횡하니까 중성자수 자리로 써주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수분의 전자수 나와 있는데 전자수는 각각에 대해서 원자라면 8개 있었겠지만 2개 먹은 거니까 10개가 되고요. 얘는 원자라면 12개 있어야겠지만 이가 양은 2개 잃었으니까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중성자수분의 전자수가 산화이온은 1이 되니까 A가 1이 되면서 나가 산소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뭐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이 되겠지만 확인해보면 12개의 10개니까 12분의 6 다시 12분의 10 해서 6분의 5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가는 마그네슘 이온 맞고 중성자수는 가는 12개 나는 10개니까 가가 크다 맞는 보기고요. 디귿의 A는 1이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풀어놨습니다. 답은 5번이죠. 이어서 8번 화학식량과 몰파트에서 문제 나왔고 두 가지 상태의 H2O를 나타냈다. 분자량은 18이다.
분자량 18의 의미가 뭐죠? 1몰당 18g. 근데 가에 10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준 몰수보다 더 적어야 돼. 그러니까 18분의 10이 되겠죠. 나에서 H2O는 기체 상태니까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문제 풀 수 있을 거고 1몰당 32L. 근데 지금 10L밖에 없으니까 확실히 1몰보다 적게 있겠죠. 그러니까 32분의 10 이렇게 대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번분수 계산하면 10퉁이니까 32분의 18이고 16의 9. 답은 2번으로 나오네요. 이어서 9번 동위원소 파트에서 문제 나왔습니다. 기억 중성자수는 동위원소 관계는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관계고 질량수가 2가 크다는 건 중성자가 2개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기억은 개념적으로 맞다. 니은에 존재 비율을 묻고 있는데 질량수가 원자량과 같다라고 하는 전제는 문제에 나와 있었어요. 잘라놓은 거야. 63짜리랑 65짜리가 있을 때 얘네를 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63.6이다. 그럼 요 둘의 차이는 0.6 차이고 요 둘의 차이는 1.4 차이가 되죠. 결국 3대 7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평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만약 63짜리랑 65짜리가 똔똔이었으면 평균이 64가 나왔겠지만 이것보다 평균이 더 작은 이유는 63짜리가 많아서 그런 거고 따라서 내분점이 3대 7일 때의 존재비는 7대 3이 되겠죠. 근데 뭐 사실 이렇게 크로스 쳐가지고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7대 3. 백분율로 나와 있으니까 70에 30이 되면서 A가 크다 맞고요. 디귿 뭐 이런 게 중요하죠. 1g 속의 양성자수는 누가 더 크냐. 이 교실에 존재하는 전체 손가락의 개수는 사람 한 명당 손가락 수 곱하기 그러한 사람 수. 1g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는 1g 속에 그 기체가 얼마나 있는지 곱하기 그 기체 하나당 양성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몇 몰이 있는지 하나당 양성자수가 몇 개인지로 풀 수 있겠죠. 근데 질량수가 65에 63이더라도 동위원소 관계니까 양성자수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1g 속에 기체가 얼마나 있을지 다시 기체모는 아니죠. 얘가 사실 구리니까 그죠? 이 원자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무거울수록 적을 거고 가벼울수록 많이 있을 거니까 몰수로는 63짜리가 더 많겠죠. 그럼 결국 이걸 곱한 값은 63짜리에서 더 크게 찍힐 거니까 오른쪽으로 주둥아리 벌려야 돼서 디귿 틀린 보기. 답은 기억 니은의 3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용액의 농도에서 문제 나왔고 최종 물어보는 게 X인데 이건 B의 몰농도죠.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래서 부피 정보는 1대 3이라고 나와 있는데 몰수 정보는 화학식량과 질량으로부터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니까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뭐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A와 B에 대해서 부피는 1대 3이라고 나와 있고 A랑 B에 대해서 화학식량은 3대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분모에서 이 둘은 툭 나는 거고 결국 질량 비율이 곧 몰농도 비율과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은 EW의 W니까 2대 1입니다. 따라서 전체 값이 2대 1이니까 몰농도도 2대 1이 되는 거고 비수용액의 농도는 A의 절반이라는 거니까 찐값으론 0.1이라고 할 수 있죠. 답은 1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다음은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다 체크 포인트고요. 양성자 수분의 홀전자 수가 3분의 1이다 나와 있는데 2주기 원소 족에 따른 홀전자 수는 1, 0, 1, 2, 3, 2, 1, 0 외우는 물리량이죠. 밑에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 그 자체니까 2주기에 대해서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겁니다. 이 값이 3분의 1이 되는 건 이 자리에 있는 리튬이거나 이 자리에 있는 탄소가 되겠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랑 원자가 전자 수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에 대해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도 암기형 물리량이죠. 11, 2, 3, 4 5, 5 이렇게 갔습니다. 나트륨부터 6, 6, 7, 8, 9, 9, 9, 9, 10, 10까지 외우는 거였죠. 원자과 전자수는 조개 1의 자리 숫자와 같으니까 리튬은 원자과 전자수가 1이 되면서 모순이고요. 얘가 아니고 14족의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니까 이들이 같다. 결국 이 원소, 원자는 탄소가 되는 거죠. 바닥 상태 탄소는 1s2, 2s2, 2p2가 되니까 답은 3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3번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 문제 나와 있고 x랑 y를 더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질량의 합을 물어보고 있고요. 반응 전과 후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이 되니까 x가 됐건 y가 됐건 내가 하나만 구하면 전과 후는 같다를 이용하면 나머지도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x를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량 관계니까 반응하는 물질들의 질량비는 그 물질들의 개수비 곱하기 분자량 비와 같습니다. 이때 에텐과 산소는 분자량 비가 28대 32죠. 약분 먼저 해주면 7대 8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개수비만 안다면 내가 질량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개수비는 화학 반응식 굳이 다시 쓸 필요 없겠죠. 탄소가 2개면 얘 2고 수소 원자가 4개가 되기 위해서 H2O 2개. 산소 원자 수가 4개에 2개, 6개니까 얘는 개수가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개수비는 1대 3이 되는 거죠. 전체값 계산해주면 왼쪽 거 2개 곱한 거 대 오른쪽 거 2개 곱한 거니까 결국 반응하는 물질들의 질량비가 7대 24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산소가 24Wg 반응한다는 거니까 결국 반응한 에텐의 질량은 7Wg이 되겠죠. 반응 전의 질량 합이 31이니까 반응 후도 31이 되게 맞추기 위해서 y는 22W가 되겠네요. 7 더하기 22 하면 답은 1번으로 내줄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14번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표준용액 만드는 실험이죠. 그래서 Wg을 적당량의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고 모두 녹인다. 그걸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녹였을 때 최종적으로 0.2몰 농도가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0.2몰 농도 100ml가 되는 건데 0.2몰 농도 1리터라면 0.2몰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화학 식량이 40이니까 결국 1리터 기준으로는 8g을 넣어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1리터가 아니고 100ml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것보다 10배 적은 0.8g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W는 0.8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요. 다해서 만든 수용액. 결국 다해서 만든 건 0.2몰 농도짜리 수용액이죠. 얘 50ml를 취해서 V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었을 때 결국 여기서 물을 넣는다는 건 희석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부피 변화가 농도 변화를 대변할 거고 농도가 0.2에서 0.05로 4배 연해진 거죠. 그 이유는 부피가 4배 커져서 그렇더라. 그래서 50ml에서 4배 커진 V는 200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W랑 V 곱을 물어봤으니까 28, 16, 160, 답 2번 이렇게 내줄 수 있겠죠. 그래서 15번 표는 원자 X와 Y. 원자라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겠죠. 질량수, 중성자수 정보 나와 있는데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고 중성자수 나왔습니다. 중성자수가 같은데 질량수가 1이 크다는 건 양성자수가 1이 크다는 거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니까 전자수도 1이 큰 거죠. 그래서 전자 배치를 보면 1s, 2s, 2p, 3p에 하나 들어있다는 건 다 똑같으니까 결국 전자 하나가 더 많은 건 여기에서 성립이 돼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 x가 0이면 y가 1이 되는데 이건 둘 다 들뜬 상태고 둘 중 하나는 바닥 상태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 x가 1, y가 2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들뜬 상태인 거죠. 얘는 3p에 있던 게 원래 3s에 있어야 되니까
네온의 전자배치에서 3s에 2개가 추가된 마그네슘의 들뜬 상태 전자배치가 될 거고요. 아래는 네온의 전자배치에 3s2에 3p1이니까 알루미늄의 전자배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억에 x는 들뜬 상태고요. 니은 중성자수. x는 마그네슘이니까 양성자가 12개죠. 그럼 중성자 더해서 26이 돼야 되니까 n은 14에다 맞고요. x는 1, y는 2 더하면 3이다. 맞다. 답 니은 디귿에 4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6번 화학반응에서 양적관계 문제 나와 있고요. 개수를 봤을 때 결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시작인데 지금은 딱히 쓸 게 없습니다. 강철 용기에 A, B 반응물을 넣어놓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존재하는 기체를 모형으로 순서 상관없이 나타냈다. 반응이 일어난다면 A랑 B의 개수는 무조건 줄어들고 C만 늘어날 수 있죠. 만약 시간 순서가 기억에서 니은으로 간다면 네모의 개수도 늘어났고 별은 사라지긴 하지만 세모도 늘어나. 그러면 늘어나는 애가 두 종류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시간 순서는 니은에서 기억으로 가는 니은이 반응 전, 기억이 반응 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죠. 각각이 뭔지 찾아보면 사라지는 A의 양과 생성되는 C의 양은 같죠. 그래서 반응 후에 새롭게 나온 애가 C가 돼야 돼요. 그러면 생성된 C가 4개니까 사라진 A도 4개여야 되는 거고 지금 네모는 6개가 있었는데 4개가 됐으니까 2개만 사라진 거죠. 결국 4개가 사라진 요 세모가 A가 돼야 되고요. 욤마가 B가 돼주면 되겠죠. 그래서 A가 4개 사라질 때 B는 2개만 사라졌으니까 개수 B는 2대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가 B다 맞고요. B의 개수는 1이다 맞다. 답 니은 디귿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오비탈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이다. 2s, 3s, 3p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나와 있네요.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가 가가 나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 s오비탈은 기본적으로 부양자수나 자기양자수가 0이죠. 그래서 주양자수분의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 더하기 자기양자수 이런 값이 나오더라도 s오비탈이면 이 값이 n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방식으로 이 안에서 s오비탈인 애들은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주양자수 그 자체가 되는 거고 3p오비탈은 4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에 부양자수와 자기양자수의 합이 2라고 나와 있는데 s오비탈이라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저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저게 숫자로 찍히는 건 3p오비탈이죠. 그래서 얘가 다가 돼야 돼. 3p오비탈은 3, 1, 이때 자기양자수를 더해서 2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1이 되겠지요. 다는 결정이 됐고 나머지 가랑 나에 대해서 이 합이 더 큰 게 가라고 했으니까 3s가 가, 2s가 나가 되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서대로 하면 3s, 2s, 3p 3s, 2s, 3p 답 3번으로 해주면 돼요. 네, 이어서 18번 원자의 전자배치에 대한 탐구 활동이다. 문제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죠? 자석 10개와 자석판 7개를 모두 이용해서 바닥 상태 리튬과 질소 원자의 전자배치 모형을 나타낸다. 그래서 뭐 그림은 제가 생략해 놓긴 했는데요. 결국 리튬과 질소에서 이 자석이 의미하는 건 전자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이 자석판에 들어가 맞나요? 자석판에 들어가 있는 이 전자들 얘는 짝지은 오비탈, 얘는 홀전자수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x와 y가 각각 자석 24개, 전자 24개, 자석판 14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14개를 모두 이용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와 y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외우는 거니까 2주기 원소부터 하면 2, 2, 3, 4, 5, 5, 6, 6, 7, 8, 9, 9, 9, 9 까지. 그래서 이 안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14개가 되기 위해서 또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니까 같은 족 내에서는
5 더하기 9로서 14가 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잡힐 것이다. 이때 전자도 토탈 24개를 써줘야 되는데 원자라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을 거고 원자 번호와도 같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 합이 24가 되는, 질소는 원자 번호 7번, 그 뒤로 8, 9, 10, 2는 15, 16, 17, 18이죠. 그래서 사실 전자의 개수만 셌으면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외우는 거니까 이거부터 써본 겁니다. 그래서 8 더하기 16으로서 이 둘이 되는 거고, x가 2주기라고 했으니까 x가 산소, y는 3주기라고 했으니까 황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전자수 x, 산소는 8개가 되면 되고요. y의 황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총 9개인데 16쪽은 홀전자 수가 2개죠. 그래서 얘 2개 빠지면 7개는 가득 차 있을 거니까 따라서 니은은 7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박스 그림 그려서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8 더하기 7, 기억 더하기 니은의 문제라서 15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가 3분의 4이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중원소 간의 2원자 분자 혹은 3원자 분자를 만들 수 있는 건 질소산화물 아니면 CO, CO2의 관계거든요. 근데 질소산화물이면 분자량이 30, 44, 46 요 클래스로 나오니까 질량이 그 아다리에 맞춰져야 되는데 사실 숫자가 지금 이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산화탄소에 2산화탄소로 놓고 푸셨으면 잘 푼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정석적으로 푼다라고 하면 AB가 됐건 AB2가 됐건 얘네는 다 A를 한 개씩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이 안에 전체 A가 3개 있다라고 하면 AB와 AB2 합쳐서 3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3을 찐값으로 보면 이 B의 개수 4도 찐이 돼야 되는데 합쳐서 3개이면서 B 원자가 4개가 되기 위해선 위에 게 2개 있고 아래 게 하나 있는, 그러면 하나짜리가 2개, 2개짜리가 하나, 토탈 4개가 되는 게 맞더라입니다. 그럼 A와 B, 다시 AB와 AB2의 분자량 관계는 찾을 수 있죠. 내가 잡은 숫자에 의하면 AB는 2개가 있을 때 28이고 AB2는 1개가 있을 때 22인 거죠. 결국 AB의 분자량을 상대값 14로 놓으면 AB2는 22가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B가 하나 들어가면서 8이 커졌고 나머지를 A가 메꾸니까 7이 된다 라는 것. 나에선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는 거니까 질량이 28에서 42로 1.5배가 됐으면 몰수로도 1.5배가 돼야 되는 거죠. 왜 3몰 있다. 22g에 1몰이면 11g일 땐 0.5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존재하는 A의 개수는 얘네 2개 합쳐서 3.5니까 분모에 3.5 들어가면 되고요. B의 개수 하나짜리가 3개, 2개짜리가 0.5,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7분의 8입니다. 그래서 X는 7분의 8이고 A의 원자량은 7, B의 원자량은 8이니까 계산해주면 1. 답은 3번으로 나오는 거죠. 네, 마지막 20번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 문제 나와 있고요. 개수를 봤을 때 결정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정해놓고 시작인데 A, B의 분자량이 나와 있죠.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와 같다. 따라서 네모가 23으로 결정되고 A와 B의 분자량비를 알려주고 개수비를 다 알려줬다는 건 사실 C의 분자량도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유가 질량 보존 법칙을 쓴 거거든요.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인 것처럼 화학 반응에서의 반응하는 질량비는 물질들의 개수비 곱하기 분자량비와 같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개수 곱하기 분자량이 질량의 의미를 가지니까 결국 여기에서 등식이 성립되는 건 질량 보존 법칙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C의 분자량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의 유형에서 반응 전과 후에 질량 관계가 쭉 나와 있으니까 내가 반응하는 질량비를 좀 써보면 30에 16씩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 더하기 16이 46이다. 약분이 되니까 좀 간단하게 표시를 해놓으면 A가 15g 반응할 때 B는 8g 반응해서 C 23g을 생성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실험 1, A와 B가 같은 질량이 있었다. 그럼 한 개 반응물은 당연히 A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빨리, 더 많은 질량이 사라지니까. 근데 이때 반응을 하고 나면 B가 7g이 남는데 처음에 요 조건이었던 거죠. 둘 다 15g이 있었어. 그럼 내가 써놓은 반응의 규모에서 한 사이클 일어나면서 B는 8g 사라질 거고 7g이 남는 게 맞죠. 그럼 이때 생성될 수 있는 C도 한 사이클 기준이니까 23g이 돼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X랑 Y 찾아놨으니까 아래 거에도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면 X는 15고 Y는 23.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질량이 23이다. 그럼 반응 전에도 전체 기체의 질량이 23이 되기 위해서 Z는 8이죠. 그럼 실험 2는 15에 8씩 있으니까 당량 관계가 되는 거고 반응 후에 A가 됐건 B가 됐건 남아있지 않고 오로지 C만 존재하더라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실험 1과 2에서 반응 후 존재하는 전체 기체의 부피 물어보고 있는데 실험 1은 B와 C가 공존하니까 B의 분자량을 16이라고 했을 때 7g이면 16분의 7몰 들어있을 거고요. C는 23짜리가 23g 있으니까 1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실험 2에서 반응 후 존재하는 전체 기체 C만 있으니까 1 이렇게 될 겁니다. 곱하기 Z분의 Y, Z는 8이고 Y는 23입니다. 이 정도 계산해주면 되는데 뭐 분의 1은 역수치라는 거고 16분의 7에 16분의 16이니까 분모가 16분의 23이죠. 역수치면 23분의 16이 되겠죠. 그래서 23, 23 퉁 8의 16 퉁에서 전체 값은 2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끝!